자, 안녕하세요. 카이텍 수학 원장입니다. 오늘은 4월 5일날 실시될 예정인 카이텍 주간 모의고사 4회 공통 문제와 선택 과목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모의고사 성적 보고 이제 느낀 점이 여러분 많이 있으시겠지만은 일단은 기본적인 문제들, 우리가 맞춰야 될 문제들은 꼭 실수 없이 꼭 맞추고, 특히 이제 중간에 1등급을 향하기 위한 사고력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뭐 문제를 많이 푼다고 들어간 게 아니라 항상 오답을 꼼꼼하게 하시고 내가 이걸 왜 못 틀었는지 항상 생각하면서 어떤 단계가 모자라서 못 생각했는지를 많이 앞으로 모의고사 쓰면 쌓아가시면서 결국 사고력이 늘어나야 여러분 수학 실력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수학 성적의 상승이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꼭 오답 꼼꼼하게 하시고 깊이 있게 생각을 하는 연습들을 많이 하신다면 수능까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9번에서는 이제 자연선에 대해서 t가 0보다 1일 때 an을 출발하여, 지금 초기 위치가 n이라고 줬어요. 자, 이걸 먼저 그냥 시각 t에서 속도 함수를 주고요. 뭐래요? p의 위치 함수가 0이 되지 않도록 했으니까 우리는 위치 함수를 잡아서 정리해야 되겠죠. 자, 위치 함수를 ft라고 합시다. 자, 그거는 당연히 적분이기 때문에 t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5t 제곱 플러스 12t에다가 시간이 0일 때 초기 위치가 n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걔가 0이 되지 않도록, 자, 요 놈이 0이 되는 시간 항상 양근이기 때문에 양근 t가 존재하지 않아야 문제의 조건을 충족한 n의 최소값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넘겨줘서 우리가 3차 함수와 마이너스 n이라는 상수 함수가 만나지 않게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얘를 이제 잘 그리면 되는 거고, 요 놈의 도함수가 이미 주어져 있죠.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 하면 3의 t1, t 빼기 4 이렇게 되기 때문에 1과 4를 극점으로 가는 3차 함수로 그려지겠지.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넘길 겁니다. 얘를 넘겨서, 자, 요거를 넘겨가지고 요 놈이 마이너스 n과의 교점으로 판단하는 게 n의 범위를 찾는 데 좋겠지? 자, 그러면은 내가 요 함수를 내가 gt라고 할게. 자, 도함수 나와 있으니까 1과 4를 극점으로 가질 거고요. 그러면 g1 값 계산해 보면은 13 빼기 2분의 15. 근데 지금 요 g의 값을 굳이 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마이너스 n은 밑으로 지나갈 거 아니야. 그치? 마이너스 n과 양근이 되지 않는 근을 만들면 되니까 솔직히 뭐 최대값을 구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요거는 그냥 계산 안 해도 될 것 같고 g4를 구해봅시다. g4는 64 마이너스 2분의 15 곱하기 16 더하기 48이죠. 자, 120. 그러면 플러스 값은 112 마이너스 120이니까 마이너스 8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얘가 0일 지나가면서 이렇게, 여기만 좀 관심이 있는 거니까요. 그놈이 마이너스 8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n이 요 밑으로 지나가주면 양근 t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의 p의 위치가 0이 되지 않도록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n은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요. 작아야 되고, 그래서 n은 8보다 커야 하니까 정답은 5번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을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첫째 항과 공비가 0이 아닌, 모두 0이 아닌 두 실수 수열에 대해서 우리가 등비 수열인데 뭐 등비 중앙을 정리하든가 별 특징이 없는 항이죠. 예. 그래서 절대값부터 벗겨내야 되는데, 이 등식 기준으로 절대값이 약간 이렇게 벗겨져 있으면요, 왼쪽은 그냥 벗기고 오른쪽은 뿔말을 붙이면 되는 문제가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는 4a4 더하기 a5 더하기 a6이 4a5인 경우로 한번 해봅시다. 자, 넘어가면은 바로 이제 a4로 묶을게. a4, a5, a6이니까 우리가 네 번째 항을 묶으면요, 초항이 a고 공비를 R로 했을 때 a가 4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3이니까 3R, 그 다음에 R 제곱 놓고 여섯 번째 항이죠. R 제곱.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 놈이 허근이지, 그치? 공비가 지금 실수로 존재해야 되는데, 요 놈의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음수야. 그러니까 얘는 존재할 수가 없는 수열이 확인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왼쪽은 그냥 나오고 오른쪽은 부호가 반대로 나오는 경우가 되겠죠. 자, 얘도 네 번째 항으로 바로 묶어버릴게. 자, 네 번째 묶었을 때 4가 되고 여기 넘어가니까 더하기 5r이 되고 여기는 r 제곱이 되니까 그치? 요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공비가 마이너스 1과 마사 나오는데 공비가 마이너스 1도 물론 해봐야 되지만 공비가 마이너스인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공비가 마사부터 좀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A1 더하기 A2를 생각했을 때 A1은 우리가 A로 쓰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1 더하기 R. 자, 걔가 마이너스 15인데 공비가 마사니까 이놈이 마3 A1이 되고요. 자, 걔가 마15가 되면은 초항 A1은 5가 되도록 하겠죠. 자, 따라서 A3은 세 번째 항은 초항 5에다가 공비를 두 번 곱한 거기 때문에 정답은 80해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습니다. 3번. 자, 1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는 최고 차에서 1인 이차함수 fx에 대해서 실수 a에 대하여 얘를 만족시킨다. 그럼 먼저 해야 될 건 뭐 있죠?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가 0으로 가야 되잖아. 자, 그러면 1 넣었을 때 f1 마이너스 a f1이 0으로 수렴을 해야 수렴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따라서 f1이 묶었을 때 1 빼기 a가 0이니까 가능성은 두 가지인데 a가 1이거나 f1이 0일 수 있습니다. 자, a가 1이면 지금 문제 단서에서 여기서 이제 f가 제로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a가 1이면 f1이 0이 돼야 되는데 그걸 한번 넣어서 극한이 3이 되는지 어떻게 찾아봅시다. 자, 분모를 인수분해 하면은 x-1, x제곱, x 플러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저 놈을 xf에서 묶을 수가 있죠? 묶었을 때 x-1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분자, 분모 0분의 0까지 약분되고 수렴할 수가 있죠. 그럼 3분의 f를 데려오는데 얘가 지금 3이라고 했잖아. 그럼 모순이지, 그치? f1이 0이라고 했는데 f1이 9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성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1이 아니란 얘기죠. 됐죠? 자, 그러면은 일단 이제 fx는 x-1을 인수로 갖는 2차 함수니까 나머지 지금 f에도 0이잖아. 그치? a랑 그냥 또 갖는 거야? 근데 그 a가 1은 아니기 때문에 fx 이렇게 인수 두 개 가지는 걸 확정 지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밑에가 인수분해가 x-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이렇게 되고요. 지금 식이 x, fx로 묶을 수 있죠. fx가 x-1, x-a가 되는 이런 상황이지. 그러면 x 하나 더 있었고 그 다음에 a가 있었잖아요. 그죠? a.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제곱이 됩니다. 이쪽에. 자, 그러면 약분. 자, 수렴시키면요 3분의 1 a의 제곱이 되죠. 자, 그게 3이에요. 따라서 1 a는 뿔마 3이 되겠네. 그러면 a가 4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마 2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F2의 모든 합이지? F2. 자, F2를 넣으면 2 빼기 A입니다. 2 빼기 A. 그럼 A가 4인 경우는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가 되면 4가 될 수 있는 거니까 6에 더하면 2, 4번을 정답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상의 자연수에 대한 방정식에서 우리가 지수에서 많이 봤던 문제죠. 요 놈의 실근이 모두 정수가 되도록 하는 수학 원 문제가 되겠죠. 첫 번째 방정식은 x의 n제곱이 2의 18이 되거나 두 번째 방정식은 x의 n 더하기 2제곱이 4의 12승이 되는 이렇게 두 개를 풀었을 때 실근이 모두 정수가 되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x는 2의 n분의 18승이고요. 그 다음 여기서는 x가 2의 24승을 n 더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2의 24승을 n 더하기 2로 나눠주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지. 그러면 얘가 정수가 되려면 여러분 다 알듯이 요 놈이 0 이상의 정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자연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n은 18의 약수 1, 2, 3, 6, 9, 18. 그 다음에 n 더하기 2가 24의 약수가 돼야 되겠죠? 얘도 정수가 되려면 지수가 자연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1, 2, 3, 4, 6, 8, 12, 24 중에서 이제 n의 입장에서 좀 골라보면 n은 2 이상의 자연수니까 얘를 좀 정리해 볼게요. 그럼 여기 1, 2, 4, 6, 10, 12 이렇게 나오니까요. 둘 다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수도를 골라야 되겠지? 자, 2 이상의 자연수니까 요건 안 되고 요거랑 요거 두 개 존재하네. 그치? 따라서 두 개 모두 존재할 수 있는 n들의 합은 2와 6이기 때문에 정답은 8이 되겠습니다. 8. 1번. 자, 13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도형 문제. 사인 법칙 코사인 문제 또 나오는데 일단 도형만 조금 확대시켜 놨어요. 자, 문제 조건 한번 체크해 보면서 갈게요. 자, 여기 O1과 O2가 있고 여기 CD가 좀 그림 다 설명이 있고요. 각 ACD. 자, 요 각이 3분의 파이로 줬었고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원에 내접한 사각형이 있고 내접 사각형의 대각이 하면 180도니까 요 각이 대각이죠. 요 각이 120도 3분의 2 파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CD의 길이가 16이라고 했습니다. 네, 16. 자, 됐고 그 다음에 그림 설명 그대로 있고요. O1의 반지름. 당연히 반지름 주면 사인 법칙을 이용하는 얘기죠. 자, 이렇게 원의 반지름 주고 B2의 길이가 5라고 했어요. 이렇게 됐죠? 자, 이때 사각형 ABCD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으니까 차분하게 한번 찾아봅시다. 항상 우리가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일단은 할 수 있는 걸 하면 돼. 지금 3분의 2파이면 우리가 이제 요 각에 대해서 왜냐면 변액이 나왔으니까 사인 법칙 쓰면 요 각에 대해서 좀 연결을 해야 되겠지. 그치? 첫 번째는 삼각형 AEB에서 사인 법칙을 적용해 봅시다. 자, 사인 세타분의 대변의 길이가 5고 2R이니까 3분의 14 루트 3. 자, 여기서 사인 세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 자, 따라서 사인 세타는 15에다가 14 루트 3의 역수로 곱하면 되고, 자, 그러면은 14 곱하기 3에다가 15 루트 3이 되니까 14분의 5 루트 3일 사인 세타 값으로 얻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또 뭐니? 일단은 요 각이 지금 세타인데 여기에 대해서 요 각이 파이만 세타죠. 자, 여기 왜 찾아야 됩니까? 뭐 여기 파이만 세타니까 여기도 세타일 거 아니야. ABC가 내접사각형이니까 여기가 세타가 돼야 내접사각형의 합이 대각의 합 180도 될 거고요. 그럼 세타에 대해서 여기가 3분의 파이죠. 그렇죠? 여기가 좀 더 3분의 파이니까 지금 반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A 길이 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의 길이 사인 법칙으로 구하면 얘도 구하고 요 삼각비 알고 있기 때문에 얘도 구할 수 있고, 그지? 코사인 법칙으로 얘를 구해낸다고 하면은 지금 3분의 파이 세타, 3분의 세타니까 닮음을 통해서 길이들을 다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됐지? 그래서 아마 지금 3분의 파이, 3분 2파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마 이렇게 AD 잘라가지고 이 삼각형 ABD와 삼각형 ACD 합으로 구하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계획을 세웠으니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사인 3분의 파이분의 1로 가야 되겠죠. 사인 법칙을 또 한번 써보면요. ABCD에서 사인 3분의 파이에 마주보는 게 A2의 길이죠. 자, 그게 2R 3분의 14 루트 3이 돼야 되니까 A2의 길이 구할 수 있는데요. 곱하기 2분의 루트 3 곱해야 되겠지? 사인 루트 3파이. 그러면 3이 약분처고 7이네, 7. 자, 그래서 A2의 길이도 구했어요. 여기가 7이다. 그 다음에 AB의 길이 구할 수 있겠네요. 그죠? 똑같은 삼각형 ABC에서요. 이번엔 코사인 법칙을 쓰자. AB가 마주보는 대각이 2니까 여기 2라고 해볼까? 2. 그래서 AB를 내가 2라고 한번 길이를 2라고 해보면 코사인 법칙이죠. 이제 마주보는 게 지금 7이잖아. 그러니까 7의 제곱은
5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끼인변의 곱 코사인 60도지 2분의 1 이거 풀면 되겠네. 자, 그러면 2제곱에 마이너스 5, 25 빼기 49 24는 0이죠. 2 빼기 8이니까 이거 2, 8 나오겠다, 그치? 그래서 2가 8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세타와 3분의 파이를 낀 이 삼각형에 대한 길이비가 이미 다 나왔기 때문에 여기 16 줬잖아. 그러면 여기 AC랑 ED를 다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럼 여기 나머지 변도 구할 수 있고, 그럼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으로 넓이 두 개 다 구할 수 있으니까 마무리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 그래서 네 번째는 닮음입니다. 닮음을 좀 써볼까요? 네 번째는 ABE 삼각형 ABE랑 자, 세타 3분의 파이죠? 세타 3분의 파이 DCE가 A의 닮음으로 닮았고요. 그러면 AB에 대응되는 값이 아까 8이었죠, 8. 그 다음에 DC가 16이었고, 그럼 닮음비가 1대 2네. 그 다음에 A2를 데려와 보면 A가 7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응되는 DE. 자, 그 다음에 BE 데려와요. BE가 5. 거기에 대응되는 게 CE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1대 2이기 때문에 여기가 14가 될 거고, 얘는 10이 되겠습니다. 그럼 DE가 14니까, 요까지가 9가 되고요. 그 다음에 CE는 3이 되겠죠. CE가 10이니까, 여기 AC, 나머지 길이가 3이 되겠죠. 자, 이제 그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삼각형 ABCD의 DC의 넓이를 이제 구해보면, 삼각형의 ABD랑 ACD의 넓이로 구할 수가 있고요. 자, 2분의 1 곱하기 ABD는 8과 9와 끼인각 120도입니다. 8 곱하기 9 사인 120도는 코사인 30도 2분의 3이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ACD는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16이죠. 16 곱하기 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됐죠? 자, 그래서 여기 약분 2, 여기 약분 4. 그래서 18 루트 3과 12 루트 3이니까 정답은 30 루트 3, 5번을 정답으로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자, 1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차항에서 1인 3차함수 fx와 그 다음에 그 위의 점 t, ft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gx로 잡았어요. 자, 그리고 x에 대한 방정식인데 이거 정리하고 했죠? 절대값이 있으니까요. 절대값이 있으니까 gx가 0, 접선이 x축 위에 있는 범위에서는 fx가 gx랑 같은 교점을 보면 되고, gx가 음수면 여기서 이제 0으로 나오겠죠? fx가 이렇게 두 개의 경우로 근을 풀어서 그 실근이 9밖에 없는 그러한 t의 범위, 교점 t의 범위죠. 적점 범위가 1부터 9까지고 거기서 이제 2분의 3이 정수다. 거기서 f의 최대값 구해봐라는 얘기인데, 지금 fx에 대해서는 최고 차항에서 이런 것밖에 주지 않았고 gx도 전혀 준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접근해야 될 것은 fx가 지금 9밖에 결국 실근이 없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fx가 이렇게 9에서 만나고 나머지는 허근을 가지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가겠죠. 자, 이렇게 먼저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1부터 접선이 생기는데 1에서 접했을 때 이게 어떻게 가야 돼? 접선이 그 x축 위로 올라있는 범위에서는 이 fx가 만나는 만큼이고, gx, 접선이 x축 밑에 있으면 x축과 만나는 근이 없잖아. 아예 없잖아. 그러니까 얘가 정확하게 이렇게 관통해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처음에. 그리고 여기서 막 아무리 접선을 거도, 여기 계속 거도, 여기 거도. 그치? 밑에 있으면 돼. gx 접선이 밑에 있으면은 fx가 0과 만나는 근만 존경하기 때문에요. gx가 위로 올라와. 여기 9 위로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은 접선에서 9 이외에도 교점이 생기겠죠. 그쵸? 당연히 이제 한 방에 찰 수는 없고, 이런 그래프들을 여러 번 그려보면서 단서는 그거죠? 9밖에 시간이 없다. 두 번째, 그러면 접선이 x축 위에서 그려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범위가 1부터 9까지만 나와야 된다. 만약에 1 왼쪽에서 접선을 이렇게 걷잖아?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그림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1에서 접선을 걷을 때 그게 뚝 9를 관통해주고 그 후부터는 저 밖으로 나가버리니까 전체 조건이 만족이 됩니다. 자, 이런 게 뭐 바로 한 번 찰 수는 없고 여러 가지 그거 보면서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럼 이 접선을 내가 만약에 자 9를 지나가는 건 확실하고 당연히 기울기는 변하죠. 9를 지나가는 변화인데 1과는 접합니다. 그래서 요 접선이 fx와 만나는 근이 1에서는 반드시 접해야 되고 9에서 관통해야 되니까 우리가 식을 쓸 수가 있죠. 자, fx는 1에서 중근, 9에서 관통근 누구랑? m의 x 빼기 9랑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f의 최대값과라는 얘기는 f가 결정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지수가 하나면 맞게 푼 거고요. 그래서 f의 2분의 3이 정수라는 조건을 갖고 이제 풀어야겠죠. 자, 2분의 3을 넣어주면 4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3 마이너스 9니까 이렇게 빠지고, 그 다음 더하기 m에다가, 자, 여기도 2분의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자, 걔가 정수니까 그걸 k라고 한번 해볼게. 정수. 자, 그리고 이제 기울기는 저 그림에서 양수라는 거는 확정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F1. 1 들어가면은 마파램인데, 이 마파램을 최대화하고 싶대. 그러면 M은 최소화돼야 되겠지. M이 양수니까. 그래서 M을 갖고 정리해보자. M을. 그러면 이제 M이 이 8분의 15가 넘어가죠. 저쪽으로. 8분의 15 더하기 K에 역수가 와야 되겠죠. 마이너스 15분의 2. 그러면 마이너스 15분의 2K 마이너스 4분의 되는데, 자, 요 놈이 0보다 커야 되겠죠. 자, 그럼 K의 범위는요. 넘어가서 4분의 넘어가서 역수 마이너스 2분의 15로 곱해서 음수를 곱했으니까 뒤집어질 거고요. 그럼 K의 범위는 마이너스 8분의 15보다 작아야 됩니다. 자, 지금 M이 최소화되고 싶은데요. 지금 여기 앞에 음수가 있으니까 이 K 가장 큰 정수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K가 지금 마이너스 8분의 15가 작은 거. 마이너스 2가 제일 크지. 그래서 K를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가 M이 제일 작은 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 집어넣어주면 15분의 4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나오겠지. 딱 양수 맞죠? 예.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8에다가 m의 최소값이 얘죠. 15분의 4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해주면 15분의 마이너스 32 더하기 2니까 30. 정답은 마이너스 15분의 2. 2번을 정답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5번 문제 수열 추론 문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든 항의 정수인 수열 AN이 있어요. 자연수에 대해서 A의 EN 조금 더 키워볼까요? 그래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있잖아. 이 절대값도 풀어야 되겠지? AN이라는 어떤 수열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내가 항번호가 2배가 됐을 때 그게 AN의 2배가 되고, 항이 음수면 그 항번호의 2배는 0이 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짝수 번째 수열들이 정의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A5, A7이 0이야, 합이. 0이고, 그 다음에 요 4개, 3개의 항이 요 3개의 수들을 데려갈 때, 항이 0이 되는, 그치? 항이 0이 되는 그 항번호 M을 작은 것부터 나열했을 때,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0항의 번호와 두 번째 나타나는 0항의 번호, 그 합의 항의 번호가 25가 돼야 되고, 첫 번째로 0이 나타날 때까지 수열을 더하는 게 60이다. 이런 조건을 준 겁니다. 됐죠? 자, 그런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A의 24를 구하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A5, A7, A4, A7 이런 것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으니까 한번 써보자.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뭐 이 정도 써볼까요? 자, 그러면
지금 항이 만약에 첫 항부터 음수라고 생각해봐. 음수. 얘가 A1이 음수야. 음수면 뭐래? 그 두 번째, 그러니까 두 배 얘가 0이 돼버리죠. 0. 맞죠? 그리고 또 0일 때는 또 두 배, 항번호 4배, 네 번째 항이죠. 얘도 두 배니까 0이 돼버려. 이미 0 되는 게 2, 4에서 나오는데 아까 항번호 두 개 합이 25라며. 그러니까 A1이 음수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항은 양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는 양수예요. 됐죠? 그러면은 여기가 A1도 양수면 두 배 되니까 2A1이 될 거고, 또 얘도 양수니까 또 두 배 돼서 4A1이 될 거고. 맞지? 또 얘도 양수잖아. 계속 양수니까 두 배씩 해서 8A1이 될 겁니다. 뭐 쭉 읽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5랑 A7 서로 부호가 반대고요. 지금 A4 값으로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 A4 값으로 3이랑 12밖에 안 돼요. 근데 모든 항이 정수야. 그치? 모든 항이 정수니까 이 A4는 12밖에 될 수가 없어. 아하. 그러면 됐지. 이제 여기가 지금 3이고 여기가 6이고 여기가 10이라는 거 확인되죠. 그러면 A4, 이제 A4는 체크했으니 A4와 A9, A4와 A9. 자, 그것은 마이너스 6과 3의 두 개 중에서 골라가야 되는. A4가 A9 아니고 A7구나. 죄송합니다. A7과 A9가 마이너스 6과 3에서 골라가야 되겠지? 자, 그러면 좀 고민을 좀 해봅시다. 지금 A7과 A5의 부호가 반대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A7이 3이 된다고 치자. 3. 그럼 여기 마3이지. 마3. 그치? 그러면은 요 마3의 두 배인 A 10번째 항. 항의 10번째 항 0이 돼야 되겠죠. 음수면 그 다음에 0이 돼야 되니까. 만약 요런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나와. 그지? 왜냐면 항번호가 지금 첫 번째 0이 되는 항번호와 두 번째 0번호도 항번호가 25 정도 나와야 되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A7이 마3이 되고 얘가 만약에 3이 됐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 6이 되고요. A14나 돼야 지금 0이 됩니다. 맞죠? 그래서 물론 이제 얘도 됐고 A6은 알 수 없고 아직 알 수 없고 A8도 지금 양수가 확실하고요. A16도 양수가 확실하니까 너무 크단 말이에요. 뭐 이제 A28 정도 돼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는 조금 뭐 확실하진 않지만 일단은 넘겨놓고 지금 제일 가능성 높은 수를 찾고 있기 때문에 A10이 0 정도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A15가 0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합이 항번호가 25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기까지 합이 지금 60이라고 나와 있는 거니까 요 정도에서 한번 수율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됐죠? 자, 그러면 A3은 뭔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A3이라고 할게. 근데 요 놈이 0이 되지 않겠죠? 처음 0이 나온 게 여기였으니까. 그러면 A3의 두 배 한 게 여기가 2A3가 되는 거고. 그러면 A9는 아까 내가 A7을 3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6이잖아. 맞지? 그러면 A18이 0이니까 괜찮아. A15 0이면 되니까. 그래서 요거를 제일 유력하네. 그치? 요거 한번 더 더해볼까요? 이 식에서 K는 1부터 M1이 10이니까 10번째까지 한번 더해보면 3이랑 6이랑 A3는 몰라야지. 그 다음에 12. 일단 마삼은 다 지워지죠? 2A3만 들어가고 8A1은 저기 아까 24였잖아. A1 3이니까 24 마이너스 6 더하기 0 한 게 60이 돼야 되는 이런 상황이지. 그러면 3A3는 얼마야? 9 21 21에 18 더해져서 39 넘어가면 21이네. 21. 그지? 오, 이쁘게 나와. A3가 딱 7 나와. 문제 없죠? 그죠? 다 행복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됐네요. 됐죠? 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모든 조건 충족했고 24에서는 2배씩 하다 보니 어디서 시작해야 돼요? 12는 또 6에서 시작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2A3가 아까 14지, 그지? 6이. 그럼 A6이 14면은 2배 된 한 번호는 28개 나와야 되고, 또 2배 되면 24. 56인데, 56이 정답이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하나씩 따져가면서 되는 거 안 되는 거 골라주면서 정리해주면 충분히 여러분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20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차액에서 1인 3차 함수 fx랑 정적번호 표현된 함수 나와 있으니까 일단 여기다 a 집어넣어서 함수값 하나 찾고요. 그 다음에 이 fx는 적분 변수 t와 관련 없는 상수 취급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보내고 일단 좀 분리를 해서 미분을 쳐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gx를 미분하게 되면은 g'x는 여기도 x에 대한 함수, 곱함수니까 곱함수의 미분 미 그리고 요거 미분하면 다 t에 대한 변수기 때문에 원시 함수 그대로 나오겠죠. 그래서 지워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G'은 이 3차 함수, 도함수, 2차 함수랑 얘도 정적분을 좀 해결하고 갈까요? 여기 스몰 F'에 대한 부정적분이 그냥 F이기 때문에 Fx 빼기 FA. 자, 이렇게 정리해서 G의 극값을 형성하는 데서는 이 두 개가 존재한다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요. GX 입장에서는 지금 마이너스 1, 2, 4에서만 감소한다고 했어요. 꼭 알아내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GX가 지금 2차식이고 FX 프라임은 2차식이고 FX 3차식이니까 G 프라임은 5차식이에요. 그럼 GX가 6차식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왼쪽에서는 계속 감소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소하다가 지금 증가하고 2와 4 사이에서만 증가한다 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1까지 감소하고 2와 4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자, 그리고 GA가 0인데 지금 거기서만 감소한다고 했어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G'이 0이 되는 파트리, 그러니까 F'X가 여기다 적을게. 0이 되거나 또는 fx가 fa랑 관통하거나, 맞죠? 이렇게 되는 이 근들이 마이너스 1과 2와 4만 존재하는 것이죠. 4만 존재한다. 됐죠? 그럼 보세요. f' 자체는요, 마이너스 1과 2, 4에서만 지금 존재해야 돼요. 그럼 이제 f의 도함수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마이너스 1과 2에서 극값을 갖다 칩시다. fx가. 어차피 물어보는 게 도함수만 구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3차 함수를 다 알 필요 없어. 이 극값이 되는 위치만 알면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4는 fx나 f4가 관통하는 점이겠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a가 4라고 알 수 있지. 이렇게. 엄밀하게 풀려기보다는 문제의 조건을 충족하는 걸 빨리 찾아내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4, 만약에 4 여기 있으면 4에서 관통하게 뚫고 지나가야지 극값이 생기잖아. 그래서 F4 이런 상황이면 다 만족하잖아요. 모든 조건들이. 그치? 자, 따라서 도함수는 바로 나오죠. 도함수는 마이너스 1과 2에서 극값을 갖기 때문에 최고차 3이겠지. x 함수를 미분했기 때문에요. 3에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지금 a가 4인 것을 여기서 분명히 관측을 했기 때문에 f' 6을 구하는 거죠. 3 곱하기 7 곱하기 4. 그래서 정답은 84가 나오겠습니다. 21번 문제 푸도록 하겠습니다. 21번은 상수 a와 b에 대해서 1 왼쪽에서는 확정된 지수함수의 그래프고 1 오른쪽에서는 그냥 지수함수입니다.
물론 이제 A가 1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기 때문에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증가함수인지 감수인지를 따져봐야 되고 fx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PQ가 있는데 뭐 PQ 어쩌고 이거 그려봐야 된다 일단 뭐 그려봐야지 뭐 뒤에가 뭐가 나오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1 왼쪽에서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우리가 마이너스 붙이기 전에 그때까지 많이 그려봤잖아. 그러니까 8을 점근선으로 해서 증가하는 함수로 접어 올린 다음에 전부 다 y에 맞아 마이너스 붙여서 x축 대칭을 시켜주면 되겠지. 그래서 그림을 좀 그려보면은 자 1에서 일단은 저 f1 좀 경계값 좀 찾아보면 1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32 빼기 8이니까 마이너스 24에서 되고요. 항상 지수함수 그릴 때는 고정점 마4를 찍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0에서도 한번 찍어보고 뭐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저기 마이너스 접기 전에 마8 갖고 접어 올린 그래프도 그려보자. 자 이렇게 있고 0에서는 16 지나지. 그러니까 얘가 또 0 되는 점 여기 x축과 만나는 점 찾아야 되니까 x가 마이너스 1에서 0 되는 거 아니니? 그치? f 마이너스 1에서 0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잡아놓고 점근선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접어 올라가죠? 접어 올라가니까 여기 8을 점근선으로 잡아서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거를 다시 뒤집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가서 뚝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나와야 되지. 됐지? 그래서 1에서는 얼마? 마이너스 24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야. 자, 그래서 좀 사실적으로 그려놓을까? 이제 필요한, 대략적으로 그려봤으니까, 여기 팔도 좀 더 올리고, 사실적으로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면요. 마파를 이 정도. 아까 마이너스에서 접혔죠? 그 다음에 1까지. 1은 저 밑에 있어. 1, 마이너스 24. 이렇게 했었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갔다가, 0일 때는 또 얼마지? F0? 마이너스 8이죠. 여기 지납니다, 여기. 여기 지나면서 그래프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일단 잘 그려주는 게 관건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수함수를 그려야 되는데, 이게 좀, 힌트 좀 얻어야 돼. 이게 딱 보면은 증가함수 같잖아. 그치? 근데 그런 경우는 보통 A가 음수여서 감수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일단 또 해볼게. 자, 만약에 A가 양수여서 증가한다고 하면요. 지금 2AB, 어딘지 모르겠지만 얘가 이렇게 증가한다 칩시다. 1부터. 1부터 증가한다. 이렇게 쳐보자. 문제 뭐래? 박스. PQ가 Y축의 수치이면 그래프 위에 내가 두 점을 잡아서 이렇게 두 점을 잡아서 그게 Y축과 수직인 즉 수평선을 걷을 때 그 fx 그래프는 반드시 서로 다른 세 점을 만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는 불가능하지. 내가 수평선을 그을 수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세 점과 만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아니란 얘기야. 됐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그려줘야 돼? 감소하게 그려줘야 돼. 지금 이 지수함수가 A가 음수여서요. 이런 모양으로 감소하게 그려야 되는데 내가 두 점에서 그을 수 있는 애들은 모두 세 점에서 만나야 된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그려주면 되겠까요? 자, 여기 채워져 있죠? 채워져 있고 여기 위로 위로가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왜냐면 교점을 두 개 잡을 수 있으면 무조건 세 개 만난다고 했으니까. 그치? 그럼 이래서 어딘지 몰라서 얘는 상관없는데 요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반드시 세 점 만나야 돼. 그치? 그러면 점근선이 여기서 딱 결정되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맞지? 네. 그래서 1에서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 틀리면 또 수정하면 돼요. 하나 만나면 안 되죠? 자. 근데 여기 돼요. 야, 이거 안 되죠? 봐봐. 여기 채워져 있어. 두 점 잡았을 때 세 점 만나야 된다. 그럼 얘도 안 돼. 얘도 안 되니까 이게 더 내려와야겠지. 내려와서 요 점에서는 지금 1보다 크다. 뚫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 뚫어놓고 이렇게 하면서 내려온다면 한 점 만나는 건 상관없고 그치? 여기도 한 점이죠. 여기도 지금 채워져 있고 한 점이니까 만나 상관없고 두 점을 그을 수 있다면 무조건 세 점 만난다 그랬으니까 다 세 점이잖아.
그리고 여기 y가 0이 되는 x축도 한 점밖에 안 만나지. 그치? 그럼 됐네. 이게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였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 확정됐으니까 이 처음에 1 넣었을 때 밑에 있는 지수함수 1 넣었을 때 0 나와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 2의 a 더하기 b 플러스 2a b가 0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밑에 한 지수함수의 점근선이죠. 여기 점근선. 그게 지금 점근선 2a b잖아요. 그래서 a b가 마사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럼 요 놈이 마팔이니까 a 더하기 b는 3이 되겠고, 곱이 마사. 그러면 뭐 a는 마이너스 1이고 b가 4일 수밖에 없겠죠. 자, 따라서 a 더하기 3b를 구하셨는데 a는 마이너스 1, b는 12. 정답은 11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겠죠? 자, 그 다음에 22번 문제 풀어가겠습니다. f3이 0이고 최고차 항에서 1, 3차 함수 fx랑 gx는 평범한 2차 함수죠. 자, 거기에 대해서 hx가 있는데 이 gx 확정돼 있고 fx를 잘 그려서 gx가 위에 있는 부분은 fx 절대값 함수를 hx로 두고, gx가 아래에 있으면 gx를 hx로 두고, hx가 극대인 애가 2개 있고 미분 불가능한 점이 2개 있는 그러한 f4의 최대값이니까 f는 결정이 안 되는데, 일단은 gx부터 그려보면서 찾아보도록 합시다. gx가 마이너스 6과 3을 근으로 갖는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지. 자, 두 번째는 gx도 지금 fx도 3을 근을 가져요. 여기 지나요. 그죠? 지나고 f4의 최대입니다. f4의 최대.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3에서 내려가거나 뭐 미리 올라가거나 이러면 좀 이상하죠. 그치? 그러니까 이미 어떤 힌트 좀 얻을 수 있는데 4에서 최대 되려면요, 일단은 3에서 쫙 올라가는 그래프가 좀 나와야겠지. 이런 케이스. 3에서 계속 증가권이 있는 게 F4를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방법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면서 세부적인 걸 조정해 보자고요. 자, 만약에 내가 이렇게 막 그려놨는데 fx가 이 하얀, 그러니까 gx가 위에 있는, 이 fx 위에 있는 부분들은 fx 절대값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절대값 치면은 이렇게 나오겠고, 이 밑에도 결국에는 3차 함수기 때문에 fx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 gx 따라가겠죠. 그래서 왼쪽은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위쪽은 얘가 이렇게 올라가서, 자, 접어 올렸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뭐 되지 몰라. 아무튼 이렇게 내려가서, 얘는 접어 올라가면 내려가지. 근데 fx가 여기 위에 있으면요, gx는 따라가는 거니까 3 오른쪽에서는 여기 빨간 게 hx가 될 수 있죠. 그렇죠? 예,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gx가 위에 있는 부분은 절대값 치라 했으니까 여기서 절대값 치고 미분 불가점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미 극값 2개 생기고 내려가 버리고 이러면 되지 않을까란 말이야. 그지? 그럼 극값 2개잖아. 극대값 2개, 미분 불가점 2개, 이렇게 나오면 된다는 거죠. 그치? 너무 빨리 찾았나? 자, 그래서 단서는 그래. 여기 3에서 증가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F3이 0이니까 뭐 대충 이렇게 그려보고 해보면, 첫 번째, 극값의 위치가 일단 마 6과 3 내에 존재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근이 되는 것도 마 3과 6 사이에 존재해야 돼요. 밖에 나가면 안 돼요. 밖에 나가버리면 조건이 바뀌어버리죠. 그죠? 그리고 또 해야 되는 거는 여기서 미분이 가능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려갈 때 gx랑 같이 내려가야 된다고. 근데 f는 원래 위로 올라가는 놈이니까 f 입장에서 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g에서의 3의 접선의 기울기가 부호가 반대여야 여기서 내려갈 때 미분이 가능해지지. 그치? 그래서 f'3은 마이너스 g'3과 같아야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근의 위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범위만 준 거죠. 범위만 준 거기 때문에 범위를 찾아서 이제 f역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것부터 계산해 볼까요? gx를 미분해야 되는데 gx를 전개하면 마이너스 2의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18
자, 미분하면은 마4x 마이너스 6이 되죠. G' 3이 필요한 거니까 3 넣었을 때 마이너스 18이 되겠네. 그래서 F'3은 18이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됐죠? 자, 그럼 이제 fx 써보자. fx는요. 자, 그래서 fx는 지금 3과 근을 갖고 나머지 알 수가 없죠. x제곱 px 더하기 q 이렇게 돼야 되고요. 자, 이제 앞에서 정리한 조건 좀 보면은 이 gx랑 fx 있지. 이 fx는 근이 3이랑 이 밑에 가서만 만나야 돼. 그치? 더 이상 만나면 안 돼. 그래서 fx랑 gx가 만나서 생기는 실근이 서로 다른 두 개 이하여야 돼. 하나가 만나도 돼. 여기서 안 만나. 어쨌든 위에서 여기 안 만나야 돼. 안 만나고 여기 이렇게 원래 2차수 가면 3차수 갈 때요. 그죠? 안 만나고 요 밑으로 가면 만날 수밖에 없긴 한데 어쨌든 수식으로 안 만날 수도 있으니까 이거 정리해 봐야겠죠. 두 번째는 이 fx 자체가 이 3과 마이너스 6에서 근을 가져야 돼요. 그죠? 그건 이따 해볼게. 얘부터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fx는 x 빼기 3에다가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고요. gx는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6, x마 3이니까 x마 공통 3으로 좀 묶어보면은 여기가 지금 더해지겠죠. 여기 넘어갔으니까. 그럼 x제곱 그대로고 2x가 더해지니까 p 더하기 2x 플러스 q 플러스 12가 쏙 들어가겠네. 자,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그냥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중근을 갖거나 허근을 가지면 되겠어요. 그래서 판별식 됐죠? 예, 요 놈이 0 이하가 돼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미지수는 줄여갑시다. 우리가 아까 지금 처리 안 한 정보가 하나 있는데 F'3이 18은 거 안 했지? 자, 이거 미분 좀 쳐보고 이번엔 1이고 뒤에 거 붙이고 앞에 거 놀고 뒤에 거 미분하면 2x 더하기 p죠. 자, 그러면 F'3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여기다 쓸게. 3은 9 더하기 3p 플러스 q가 18 나온다는 얘기죠. 따라서 q는 마이너스 3p 플러스 9를 하고 해서 미지수 하나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q 대신에 마이너스 3p 플러스 9를 넣어서 계산을 해봅시다. p 제곱에 4p에 12p, 16p 그 다음에 이게 뭐야? 9인데 q 썼네. 4 마이너스 36 빼기 48 32 빠지면 마이너스 80인가요? 이렇게 되니까 자, p의 범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그치? p 더하기 20과 p 빼기 4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아, 이거 좁다. 자, 여기다 정리해놓고 따라서 p의 첫 번째 범위는 마이너스 20부터 4까지 정리됩니다. 자, 이거는 그 fx랑 gx가 이런 개형, 즉 교점이 적어도 2개 이하 나와야 된다. 3 말고 이외의 교점이 더 이상 나오면 안 되겠다. 이 조건으로 처리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 교점들이 마3과 6 사이에 존재해야 되니까 이 fx 자체, 3을 제외한 이 2차 방식의 두 근이 3과 마이너스 6 사이에 존재해야 된다는 걸 처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 2차 함수만 데려와서요. 두 번째 보면은 마3과 아니지 마6과 3이죠. 마6과 3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존재된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6일 때 양수, 3일 때 양수가 돼야 되겠죠. 2차 함수가요. 첫 번째 36 마이너스 6p 그 다음에 q 대신에 마이너스 3p 플러스 9를 넣었을 때 걔는 0보다 커야지. 관통하면 안 되죠. 그 마3이라는 근이 또 생기니까. 그 다음에 걔가 0보다 커야 되지. 3 넣었을 때 9 더하기 3p
마이너스 3p 더하기 9. 이 0보다 큰 거니까 됐고요. 이건 됐어요. 됐죠? 자, 그러면은 9p가 36보다 작아야 돼서 p는 4보다 작아야 돼. 45다. 죄송합니다. 45. p가 5보다 작아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 F4를 이제 정리해 볼 건데요. 최대값. F4는 4 넣었을 때 16 더하기 4p 더하기 q. q는 마3p 더하기 9. 요거고. 그럼 p, 이거 자꾸 q를 구로 쓰니? q. p 더하기 25죠. 25. 근데 이거 다 합쳐봤자 얘가 해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p는 지금 최대값 4니까 전체 최대값이 29. 그래서 29가 정답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어렵지만 일단은 이런 그래프가 이런 개형이 나와야 된다는 것만 잘 찾으면 나머지 식을 좀 걸 수가 있죠. 그래서 fx와 gx가 서로 다른 교점이 2개 이하, 3 이외에 중근을 갖거나 허건을 가져야 한다는 것과 fx가 요 마이너스 6 이전에 다른 근을 가지면 안 된다. 그 조건을 종합해서 범위를 찾아서 p의 범위를 찾고 최대값 구해주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공통과목 여러분 사회모의고사 수고하셨습니다.